오래전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의 일이다. 우리의 학교는 매우 오래된 건물이었다. 마치 수십 년 전에 낡은 건물이었던 학교는 어두운 복도와 높은 천장 덕분에 밤이 되면 더욱 으스스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이 부쩍 짧아졌고 학교 시간에는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친구들과 함께 학교 도서관에 모여서 역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도서관의 한쪽 구석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작은 방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항상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래도 우리는 그 방을 프로젝트 준비 장소로 정했는데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밤 9시가 다 되어 도서관에 유일한 조명마저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다들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나만 마지막으로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도서관 문을 닫기 전 막바지 작업을 하던 중 문득 나는 그 작고 으스스한 방이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우리는 그 문을 잠갔던 기억이 났다. 오싹한 기분에 몸이 굳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뭔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작고 철컥이는 소음이 반복되며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내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다. 도서관에 누군가 남아 있었던 걸까? 하지만 곧 그 모든 생각은 끔찍한 현실로 바뀌었다. 방 안에서 묘한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부엌 냉장고에서 나는 것 같은 얼음 쩡거리는 소리에 내가 놀라서 고개를 돌린 순간 긴 머리를 늘어뜨린 어린 소녀의 형상이 천천히 방 안에서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허공을 응시했고 움직임은 이상할 정도로 부자연스러웠다. 나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나는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나를 가리키고 있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마치 도와줘, 도와줘 라고 울부짖는 것처럼 보였다. 내 몸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무작정 도서관을 빠져나와 소녀와의 거리를 두려는 듯 전속력으로 달렸다. 도서관 문을 열어젖히고 밖으로 나왔을 때 경비 아저씨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아저씨에게 필사적으로 설명했지만 그는 그저 나를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 소녀의 존재를 본 것이 나뿐이었을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흔적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나는 며칠간 학교의 역사를 조사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신문 자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1980년대 초 그 도서관이 새로 생겼을 당시 그곳에는 한 어린 여학생이 매일 늦게까지 공부하곤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녀가 도서관에서 실종되었고 결국 그녀의 가족은 끝내 그녀를 찾지 못했다는 기사였다. 그 소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내가 사용했던 그 으스스한 방이었다. 이후로 나는 도서관에 늦게 남아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조심하라고 당부하곤 했다.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된 지금도 그 소녀의 울부짖던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가끔씩 꿈속에 나타나 도움을 요청하는 그녀의 모습에 나는 여전히 오싹함을 느끼곤 한다. 아마도 그녀의 영혼은 아직도 학교 어딘가에서 길 잃은 채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학교에 도서관에 남아있게 된다면 밤이 되기 전에 꼭 집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아직까지도 느껴지는 그곳의 싸늘한 한기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민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민수는 부모님과 함께 조용히 농사를 짓고 사는 평범한 청년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괴로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폐가였다. 그 폐가는 사람들이 저주받은 집이라고 불렀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집을 거쳐 간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죽거나 실종되기 때문이다. 몇몇 용감한 이들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기이한 경험을 하곤 했지만 그 이후로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는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도 그러했다. 하지만 그 폐가만큼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어느 날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조금 취기가 오른 친구 중 하나가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야, 너같이 용감한 녀석이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마을의 미스터리가 풀릴지도 몰라. 민수는 그 말을 무시하려고 했지만 술기운에 격해진 친구들의 도전에 점점 발이 묶이게 되었다.
결국 그의 용기는 만류할 수 없는 호기심과 친구들의 부추김에 다다라 그 집을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지는 때에 민수는 그곳으로 향했다. 폐가에 도착하자 그는 덥수룩한 잡초와 나무 가지들이 뒤엉킨 정원을 지나 현관문 앞에 섰다. 문을 여는 순간 그를 매섭게 덮치는 찬바람의 순간 움츠러들었다. 시원한 어둠 속에서 그는 집 안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넓지 않은 걸음으로 민수는 거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먼지가 앉은 소파와 녹슨 철제 샹들리에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그는 두리번거리며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발견했고 그 사이로 번뜩이는 무언가를 보았다. 자세히 보니 눈이었다. 액자 속의 초상화가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몸을 돌려 문을 향해 뛰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문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패닉에 빠진 그는 창문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창문 역시 벽으로 변해버린 상태였다. 이상한 기운에 당황한 민수는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때 계단 아래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누군가가 불안정한 몸짓으로 서서히 계단을 오르는 소리였다.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뒤쪽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방 안은 캄캄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면서 주머니를 더듬었고 휴대전화의 손전등 기능을 켰다. 그 빛 아래에서 그는 방의 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을 보았다. 책상 위에는 오래되고 누렇게 바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누르면서 민수는 일기장을 열었다. 그 속에는 이 집에 살던 어떤 소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여기서 나갈 수 없는 자라고 칭하며 집에 갇힌 존재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의 저주가 원래 가족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썼고 그녀 역시 도망치려고 했지만 실패했음을 고백하고 있었다. 읽는 동안에도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책상을 거칠게 뒤지면서 방 안을 더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그는 책상 밑에 숨겨진 또 하나의 문을 발견했다. 문을 열자 좁고 긴 복도가 이어졌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복도를 따라 달려갔고 그 끝에서 결국 낯선 출구가 나타났다.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가니 다시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민수는 폐가를 벗어나 마을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뒤를 돌아볼 용기도 나지 않았다. 그는 아침이 되어 친구들에게 무서운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그중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다만 미스테리한 공포에 황폐해진 그의 눈빛은 그날 밤의 진실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이후로 민수는 절대 폐가에 다시 가지 않았다. 하지만 밤마다 그 장소에서 들리던 기묘한 소리가 여전히 그의 꿈을 뒤흔들었고 폐가의 비밀을 밝히고자 했던 그의 호기심은 결코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곳은 영원토록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것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철수는 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더웠고 철수의 옷은 땀으로 축축해져 있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막 지나고 있었다. 평소에는 자전거를 끌고 다녔지만 그날따라 고장이 나서 그는 마을 외곽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걸어가야 했다. 마을을 빠져나와 외길에 들어섰을 때 주위는 깊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달빛이 밝긴 했지만 나무들이 가로등 빛을 가려 도로 주변은 유령처럼 어둡고 을씨년스러웠다. 철수는 괜히 긴장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걷던 중 철수는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자신의 걸음에 맞춰 박자를 맞추는 듯한 소리가 점점 또렷해지는 것이었다. 그는 의아해하며 멈춰섰다. 발소리도 멈췄다. 철수는 뒷걸음질로 몸을 돌려 주변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길가엔 풀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무언가 기분 나쁜 느낌에 그는 다시 걸음 속도를 높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발소리가 다시 따라오는 것을 깨달았다. 철수는 속으로 괜찮다고 자신을 진정시키고는 좀 더 빠르게 걸었다. 그러나 그 소리도 여전히 그의 뒤를 쫓아오는 듯했다. 결국 철수는 뛰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라고 되뇌었지만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다. 그의 발소리가 빨라질 때마다 따라오는 소리도 더 빨라지는 듯 느껴졌다. 철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한심시키려 했지만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다. 저 멀리 집이 보이기 시작했다. 철수는 안심하며 힘껏 달렸다. 그러자 곧이어 귀를 때리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다. 그는 멈칫했다가 무언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얼굴을 찡그렸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철수는 곧장 집으로 달려갔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쿵 닫았다. 안도하며 문을 손으로 누른 채로 숨을 골랐고 그때서야 자신의 손에 차가운 땀이 맺힌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 날 철수는 친구들에게 밤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단순히 겁이 많아져서 그랬던 것 같다고 웃어넘겼다. 철수도 분명 그렇게 자기 암시했지만 어젯밤에 그 이상한 감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후 철수는 친구들과 함께 같은 길을 지나가야 했던 날이 있었다. 그때 철수는 멀리서 한 여자가 도로 옆에서 자신을 향해 손짓하는 모습을 보았다. 철수는 친구들에게 그 여자가 보이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다고 했다. 놀란 철수는 그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여자는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다가가자 그 여자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찾았다. 다음은 너야. 이 말을 끝으로 여자의 모습은 사라졌고 철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뒤로 철수는 그 길을 다시는 혼자 걷지 않으려고 했다. 이 이야기는 철수가 새로 이사 온 마을에서 시작된 신비한 체험이었고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의 삶이 결코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무언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고 그 발자국 소리는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철수는 이사를 결심했고 그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이사를 하기로 한 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그 외길을 지나가야 했다. 그는 여전히 뒤에서 들리는 발소리를 무시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기 전 철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빈길 한가운데 여전히 그 여자가 서서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떴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목소리에 담긴 경고를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을은 그렇게 다시 고요 속으로 사라졌다. 철수는 자신이 그곳을 떠난 후에도 그 길을 누군가가 지나가게 될 때마다 여전히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새로운 곳에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여름밤의 기억은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 결국 철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여자의 미소와 함께 그 발소리가 메아리쳤다.